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아파트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쏟아냈는데요. 제정신이냐? 뇌에 우동사리가 들은 거야 뭐야? 네가 그따위면 애미 애비에게 뭘 배워? 이렇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7살 아들, 그리고 지인, 그리고 그의 어린 딸들도 함께 들었는데요. 자, 아파트 인터폰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은 A씨,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폰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가 그따위면 애미 애비에게 뭘 배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검찰은 A씨가 스피커를 통해서 욕설한 행위, 이것을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모욕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을 불특정 다수로 보긴 어려워서 고연성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방문객이고 그 발언을 들은 지인들에게 그 발언을 들은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항소심 판단, 원심 판단에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욕설을 들은 방문객은 직장 동료로서 비밀 보장이 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A씨의 그런 자극적인 발언은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인터폰은 별도 송수하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서 올려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A씨가 지인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발언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거죠. 그거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죠?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들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파가 됐을 때 피해자의 경우에는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이 늘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미숙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그동안 좀 바쁘다 보니까 네.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 이 변호사님이 그동안에 출산하시고 네. 육아를 하시느라고 그동안 하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도 해주시고 우리 양담소도 자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형님의 간곡한 부탁에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사업 실패로 보증인인 제 재산에도 압류와 경매가 들어왔죠. 결국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 절망했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그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저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골에 작은 집도 마련하고 작은 가게도 열게 되었고요.
그런데 당시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집, 예금, 보험, 연금까지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혹시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면 제 빚 때문에 아내에게도 불이익이 갈까봐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평범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 병간호를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후 복잡해질 거란 걱정도 되었지만 아내 상태가 회복되면 그때 해야지 생각하면서 아내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장례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연을 끊고 살던 아내 여동생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모든 상속재산은 자신들 거라면서 저에게 빨리 집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혼인신고를 안 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 재산은 저와 아내가 함께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공동재산인데 당장 집에서 쫓겨나고 가게도 잃게 되니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무 재산도 받을 수 없나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15년을 함께 했는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사실 그 슬픔도 크실 텐데 그 사이에 지금 여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실 것 같은데요. 이미숙 변호사님, 혼인신고를 안 한 남편,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우선은 아내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으면요, 그 유언이 우선되는데 사연의 경우에는 유언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원래는 이제 1순위 법정 상속인인데요. 근데 이때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남편과 아내처럼 혼인 신고를 안 한 이런 부부는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판례도 그런가요? 예, 판례가 그렇게, 그러니까 민법 규정도 그렇고 판례가 그렇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판례는 있습니다.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다른 배우자가 이제 혼인신고를 그때 하면 일방으로 혼인신고를 했어도 그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라고 이제 판례가 보고 있어서요. 네. 만약에 이 남편분이 아내가 이제 병원을 입원했을 때 일방으로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때라도. 사실은 네.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셔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 공동재산이니까. 근데 이게 사연처럼 사망을 하면은 재산 분할의 성격이 있을 텐데도 상속을 못 받으니까 참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은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면 상속도 못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혼에 준해서 받는 이 재산 분할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관련된 이제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민법 규정이 불평등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네. 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률혼과의 관계에서 평등하지 않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헌이 아니다. 네. 법률혼과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헌재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충 의견을 내셨는데 이제 네. 현행법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헌재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게 지금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을 주지 않는 것이 꼭 불평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봤을까요? 우선은 이제 상속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속 문제는 이제 상속인인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실혼 배우자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도 조속히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평등권은 사실 우리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혼과 법률혼을 꼭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보면은 이런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보호도 못 받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나라 다른 각종 법령에서 일정 네. 부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후재해보상법 등 이런 이제 관련 법령에서 그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네. 그 법령에 의해서 유족연금이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나 아니면 그 상속인이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망인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함께 혼인 생활을 하고 있던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민법에서 특별연고자의 부녀 청구라는 제도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도 법정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 간호를 한 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일부를 부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특별연고자 부녀 청구라는 게 전제가 법정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사연처럼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서 좀 재산 관계도 정리를 해 놓고요. 만약에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배우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아픈 경우에는 현 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혼인 신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사실혼 해소를 사망 전에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의 재산 분할에 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실 이런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배우자가 갑자기 아픈데 네.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경우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아픈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아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또 동의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양담소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은 빨리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전제는 그 사실혼이 진정하다는 것이 전제가 물론 다겠지만요. 네네. 네. 오늘 지금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또 입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 우리 구별해가지고 임미숙 변호사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싸이의 낙원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